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딱 열흘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 12월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붙잡고 아휴, 올해도 가는구나. 또 한 해가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거의 매일매일 했는데요. 저 지금 처음으로 아, 그래. 올해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정신줄을 홀딱 뺏어가는 바람에 한 해가 가구 자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의 어떤 문제점과 해결점과 증시가 어떻게 될 거고 뭐가 문제고 보이지 않는 호재가 뭐고 악재가 뭐고 이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여러분 이런 것도 예전에 했는데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이벤트거든요. 뭐 몇 년도 코스피 마지막 날 종가는 얼마로 끝날까요? 마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 했었거든요. 올해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이벤트죠. 올해 2021년도 대한민국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입니다. 늘 그랬어요.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30일 날 끝난대요. 아니에요. 늘 30일 날 끝났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27일, 28일 이렇게 좀 앞당겼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 연말에 한 2, 3일 동안 완전히 그 휴식 아닌 휴식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31일까지는 아니고 30일 날 폐장을 맞이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소 많이 받아먹으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주식시장 열었는데 토요일 날 증시를 쉬게 하고 대신에 평일 거래 시간을 늘려놨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납폐일, 그러니까 한국 증시 폐장일도 예전에는 28일 막 그랬는데 30일로 연기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 해 주식을 하시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돈다방 미쓰리 몇 년 동안 듣는 분들은 계속 주식을 해오셨을 거고 돈다방 듣기도 전에부터도 해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겠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에 내가 2021년도 주식하겠다고 주권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돈을 때려 넣었는데 지금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멀리 보시고 뭐 투자하다가 손해 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손해 무조건 납니다. 근데 내가 왜 손해 나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매를 잘 하시면 되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주식 농사 못 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이 바닥에 한 20년 정도 넘게 있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느긋하게 그래 뭐 정말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라고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급한 마음에 왜 수익이 안 나? 왜 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꼭 주식이 아니어도요. 제가 급하다고 세상이 저의 급한 마음에 박자를 맞춰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때가 있구나. 그래, 그럼 그때를 생각해서 좀 매매가 안 될 때는 좀 물려 있다가 또 내가 매매가 잘 될 때는 또 그때 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열심히 벌어놓고 뭐 그런 과정에 그런 사이클을 잘 읽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볼 거고요. 21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는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3, S&P가 1.14, 나스닥이 1.24%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왜 하락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하락했더만 이틀 연속 하락했네. 왜? 뭐가 문제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그 기사 같은 걸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관련돼서 약간 불안하다.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이고요. 괄호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 관련 신흥국의 몸살앓이, 걱정, 괄호 닫고 이런 부제목이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우리 냉정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아요. 오미크론이 맨 처음에 발생됐을 때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계 관계자분들이 내놓은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은 델타보다 전염성은 엄청, 전 지금 약간 살짝 그 MSG를 쳐서 엄청이란 표현을 한 겁니다. 엄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염성이 좀 크다. 조금 한 뭐 2배 정도, 2배, 3배 정도 크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대신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염성은 크지만 증상은 좀 약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녀석이 딱 생겨나자 전 글로벌 증시는 아유, 이거 뭐 경기 좀 회복되나 이제 마스크 좀 벗고 좀 될래나 했더니 다시 변이가 생겼고 이 코로나19라는 녀석은 이제 끝도 없이 계속 진화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경기를 엉망진창 만드는구나. 이 걱정 때문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가 전문가들이 내놓은 얘기는 전염성은 크지만 증상은 약하다. 따라서 백신을 2차, 3차 계속 맞고 그러면은 오미크론 괜찮을 거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안정을 빨리 찾게 된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20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하락했다. 오미크론은 이미 전파가 전염성이 빠르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78개국에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되고 미국이 오미크론 환자가 얼마가 생기고 이거는요. 그냥 원래 전염성 크다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지 이 재료가 뉴욕 증시를 하락시킬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왜 미국 증시가 하락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경기 좋은 거 아니에요? 경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겠다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괄호 열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조금 첨부돼야 되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우리 미국 잘 나가. 너무 잘 나가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문제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은 증시와 반대적인 어떤 재료,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미 12월 FOMC에서 우리 미국은 내년에 금리 몇 번 할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높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고 아무리 뉴욕 마감 현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란 어떤 걱정은 좀 내려놓고 이제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잘 나간다고 하면서 선택했던 금리 인상,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금리 인상 예상치를 두고 예상 그 시기를 두고 신흥국이 먼저 몸살을 앓게 되는 그거를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얘기하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안 관련된 거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두지 않겠습니다.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좋게 한번 얘기해 보자.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네가 이만큼 양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뉴욕 증시를 크게 훼손할 만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요, 뭐 네덜란드는 전국적인 봉쇄를 하고 있고, 영국은 전면 봉쇄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마치 다시 도시가 다시 경제가 멈추는 것 같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백신 맞으면 된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냉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언론 보도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게 몇 번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을쯤 됐을 때 우리 독감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 접종한 사람은 독감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백신을 맞는 이유가 그 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다라기보다 그 병을 얻어도 증세가 좀 덜할 거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돌파 감염이 생겼다, 3차를 맞았는데도 뭐 오미크론에 걸렸다, 3차를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다. 이게 마치 되게 이상하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3차까지 맞았는데 오미크론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3차를 맞고 오미크론 걸린 사람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보면 되는 거죠. 오미크론이 퍼졌는데 아예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과 1차 맞은 사람과 또 2차 맞은 사람과 3차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 걸렸는데 한 3번 맞은 사람,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이 증상이 가장 가볍더라.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막 확산된다. 뭐 코로나19가 다시 신규 확진자가 막 늘어난다. 막 돌파 감염이 막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는 항상 경제는, 특히 주식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감염이 생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뭐 경제가 뭐 엄청나게 멈춰지고 뭐 연기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조 바이든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방안, 연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연내 무산되면 뉴욕 증시에서 아이쿠 이거 연내 처리가 안 됐어요.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끝난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얘기해 보자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의 예산안 어쩌고 뭐 셧다운 어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증시에서는 그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저는 좀 하고 싶었고요. 대신에 골드만삭스에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방안 이 예산안이 만약에 무산된다면 내년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2분기에는 3.5% 전망했는데 3%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3분기에는 3% 예상했는데 2.75%까지 하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2조 달러 규모가 무산됐을 때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이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방안 이 예산은요. 예정된 날짜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돼도 할 겁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있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운된다라는 거는 이 예산안 때문에 다운되는 게 아니라요. 예,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 시도하면서 신흥국이 막 힘들어지고 막 이런 가운데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보면서 12월 20일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게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증권사의 얘기에 미쓰리가 이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12월 20일 월요일 날 장중에 중국이 정말 대출 우대 금리 인하했거든요.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하락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를 보고 미국 증시도 하락했어요. 왜? 호재라면서요. 금리 인하하니까 호재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고 다 금리 인하하는 게 뭐 유행이면 되는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 0.05% 인하했어요.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어요?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글로벌이라고 했지만 딱 꼬집진 않았지만 지금 글로벌 이런 투자은행들은요.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 좋을 때 뭐 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번에 대출 우대 금리는요. 20개월 만에 인하하게 된 거고요. 물론 지난 12월 15일 은행 지급률 인하하고 장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 4.9% 나왔는데 4분기에는 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러한 경기 후퇴 불안감 때문에 지급 준비율 인하하고 장기 유동성 공급하고 하다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20개월 만에 인하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뉴욕 증시가 빠진 겁니다. 왜 우리가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요. 단세포 생물도 아니고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중국이 금리 인하인데 이게 호재일 수 있대. 이게 왜 호재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호재라고 생각한 그 무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시장은 걱정되지만 중국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혹시 뭐 이런 이따위 막 보고서를 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똥멍청인 겁니다.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래 중국이 금리 인하해? 금리 인하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국의 경기 부양은 우리나라한테 호재지. 이따위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자, 그런데 12월 21일 대한민국 증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포인트 상승해서 2,975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 상승해서 99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코스피는 그렇게 올랐지만 3,000포인트로 회복하지 못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9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원달러가 1,190원까지 더 이상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의 활약은 오늘 이렇게 주식을 올려놓은 그러니까 주포는 외인이 아니라 기관들이죠.
웨인은 코스닥과 코스피 매수는 했지만 소량 매수했고요. 환율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건 뭐 다행이긴 하지만 소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기관이에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인생사 주식도 마찬가지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뉴욕 증시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고 월요일 날 하락했으니까 화요일 날은 정말 재료가 없다면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제목을 달고라도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 재미있는 제가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 패턴을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런 패턴이 딱 나오면 이게 미쓰리가 얘기한 거구나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이요. 이게 좀 재미가 없고 불안하잖아요. 아슬아슬하잖아요. 3,000포인트가 깨진 상태에서 왠지 모르게 하방이 더 많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도체 가격을 들먹거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혹하고 이제 속냐면 개인들이 속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이상하게 증시가 불안하고 뭔가 재료가 없고 그럴 때 갑자기 반도체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삼성전자를 띄우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갑니다. 그 짓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개인들은 그래 반도체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면 증시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거야. 막 좋아할 것처럼 그냥 분위기를 막 띄워놔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오늘 지나서 이제 주후반 이렇게 넘어간 거 보면은요. 삼성전자 역할은 그냥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딱 버팀목 정도 역할만 해줍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늘 78,100원에 끝났는데 여기서 막 8만 원 가고 그럴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냥 더 빠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좀 불안불안하면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오르고 미국도 한 이틀 동안 하락했고 그럼 미국도 저가 매수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뭔가 명분을 달고 우리나라 증시를 약간 좀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올라가고 그래서 지수를 빨간색으로 끝나게 해놓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흐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누가 올렸어요? 기관이 올렸습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고 코스피 시장 빨갛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21일 뉴욕 증시 상승할 수 있겠죠. 왜? 이틀 연속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겠죠. 당장 오늘 밤에 뭐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크긴 큰데 뭐 어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을 잡더라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주식이 더 빠지는 거를 약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흐름은 뭐예요, 여러분? 미국이 예정해 놓은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지금 저렇게 금리 인하면서 경기 회복하지 못하는 중국이 이제 끙끙 앓다가 이제 한번 고열 한번 터지고 몸살 한번 나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막 불안불안하고, 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난 게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띄웁니다. 요게, 며칠 전에도 요런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들이 또 요 짓을 하네. 그러면서 내가 요걸 오늘 꼭 방송에서 알려드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큰 그림을 그려드렸죠, 여러분? 뭐, 오미크론이 잡혔다. 뭐, 오미크론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고요. 하다 정 재료가 없으면
저가 매수세란 얘기하면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하다가 또 뭐 전강후약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흐름은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똥멍청이 같은 생각이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는 점. 중국이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쓰리 너 왜 이렇게 오는 나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최소한 100번은 지지 않는 거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0번 싸워서 100번은 다 지지 않는다면 100번 싸워서 한 번을 이기든 두 번을 이기든 하여튼 뭐 서너 번을 이기든 그 서너 번을 잘 이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여러분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기관의 어떤 그 장난질 그리고 증권사들의 그 똥멍청이 같은 보고서들 그리고 오늘 그냥 우리나라 증시 올랐어 이렇게 똥꼬발랄한 그런 앵커들의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과 그다음에 확실하진 않지만 좀 미래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조심스러운 그런 안목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